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아놀드 마법학원에 도착한 레이 화이트라는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며 사람들이 붐비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책자를 보며 학교 안에서 가고 싶은 곳을 찾고 있었고, 실수로 한 여성을 부딪힙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그는 사과하고 다정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성은 감탄하며 길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사과하며 자신이 학교에 처음 왔다고 말합니다. 그 여성의 친구들이 그의 말을 듣고 놀랍니다. 모든 신입생이 이틀 전에 이미 기숙사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중 한 명은 입학식 당일에 단 한 명이 더 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가 귀족이나 마법사 가문이 아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덧붙입니다. 넘어진 여자는 다른 여자가 말한 것을 듣고 주저없이 레이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자신을 만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기절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주변의 학생들은 레이가 평범한 사람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때 알버트 알리암이라는 그의 보스와 함께 몇몇 남자들이 현장에 나타났고, 레이는 자신을 소개하며 알리암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알리암은 그의 손을 쳐내고 학교에는 귀족이나 마법사의 후손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학교는 귀족을 위한 고대의 명예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일행은 그의 발언에 동의했다. 레이는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많다고 대답했다. 알리암은 화가 나서 레이를 공격하려 하지만 레이는 이를 피한다. 그가 공격하려 할 때 한 젊고 빛나는 소녀가 그를 멈춘다. 이 젊고 빛나는 소녀, 로즈는 상위 세 귀족 가문 중 하나 출신으로 캠퍼스의 다른 여성들조차 그녀를 부러워한다. 알리암은 레이에게 자신 같은 평범한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화를 내고 떠난다. 로즈는 레이에게 다가가 그가 괜찮은지 묻는다. 레이는 괜찮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자신을 아멜리아 로즈라고 소개한다. 레이는 그녀의 손을 맞잡고 자신을 레이 화이트라고 소개한다. 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을 레이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아멜리아라고 부르라고 한다. 로즈는 레이에게 그가 이 아카데미에 다니는 첫 번째 일반인이라는 것은 큰일이며 그의 재능이 인정받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 다음 날 아널드 마법 아카데미의 교장인 에비 가넷이 아카데미의 학생들에게 홀에서 연설한다. 그녀는 학생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재능이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기술은 타고난 재능, 환경, 그리고 노력의 결과이므로 피, 땀, 눈물을 아끼지 말라고 한다. 그녀는 또한 1급 마법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한다. 연설자는 다음 사람인 신입생 대표 아멜리아 로즈에게 연설을 하도록 한다. 그녀는 연설을 하고 이날의 행사는 끝난다. 레이가 수업 첫날, 강사가 그를 지목하여 자신을 소개하라고 합니다. 그는 수업의 마지막으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레이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이 그가 평범한 가정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가 학교 설립 이후 가장 평범한 학생이라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학원에서 마법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헬레나 그레이드 강사는 미스 그레이라고 불리기를 원하며 레이가 전체 수업을 대상으로 말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동료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미스 그레이는 그에게 자리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레이가 자리에 돌아가자 로스 부인이 그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클래스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그가 보는 것에 빠져들다가 그레이 선생님이 레이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분필을 던지며 그 분필이 그의 모든 자리에 터지자 반 친구들이 웃는다. 그레이 선생님은 수업 중임을 상기시키고 그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사과한다. 오늘의 주제는 마법사 계급이다. 그레이 선생님은 로즈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 로즈는 마법사 협회에서 정한 5가지 계급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동, 은, 금, 백금, 그리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대계급이다. 그녀의 말은 맞다. 라고 그레이 선생님이 말한다. 그레이 선생님은 한 번에 존재하는 대마법사는 단지 7명뿐이며 이 7명은 마법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7 마법사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그들이 마법의 정점이며 모든 마법사가 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고 7명이 가장 위대한 마법사의 존재는 신비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몇 가지 세부사항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이렇게 언급한다. 첫째, 학교 교장인 에비 가넷은 불꽃 마법사이다. 7명 중 가장 유명한 캐롤 카롤리나는 마법의 연구자로서 매혹의 마법사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인물이다. 극동전쟁의 영웅은 극동전쟁을 끝낸 후 사라진 얼음 칼날 마법사이다. 그레이 양은 나머지 7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의 동맹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의 길끝에 있는 목적지는 그들이 학원을 다니는 한 대마법사의 직이라고. 아뇽은 질문을 한다는 의미이며 그레이 선생님은 그에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아뇽은 만약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7 위대한 마법사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면 왜 평민이 학교에 허용되는지를 묻고 반 학생들은 함께 물으려 합니다. 그레이 선생님은 책상을 치며 웅성거림을 멈추게 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의무적인 시험을 통과했으며 학생으로 승인되기 위해 직접 인터뷰도 통과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레이 선생님은 말하지만 아뇽은 여전히 불편해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법 연습을 합니다. 그레이 선생님은 그들이 기초 훈련부터 시작할 거라고 말하며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기초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초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7 위대한 마법사들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우선 그레이 양은 로즈에게 마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마법을 우리 세계의 물질 기본 요소인 프리마 마테리아를 재구성하는 예술로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레이 양은 마법의 핵심이 코드 이론, 즉 프리마 마테리아와 물질 코드를 인코딩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이 양의 연습은 얼음 장미를 만들고 학생들은 놀라워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만든 것을 지울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마법이 기술 이해에서 파생된 이론적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로즈가 기호를 사용하며 프리마 마테리아에 의해 재구성된 것들에 한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레이 양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계는 없으며 모든 것은 마법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레이 양은 마법이 주로 물질이나 현상을 창조하는 기술이라고 덧붙입니다.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의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외의 모든 것은 현상으로 분류된다고 그레이 양이 말합니다. 머리를 가린 한 여인이 기호를 사용하며 그레이 양이 이전에 얼음 장미를 지울 때 반물질 코드를 사용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마법사는 반물질 코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레이 양은 에인스워스의 이중 코드 이론이 장식된 수준의 물질이라고 설명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연습을 위해 로즈가 호출된다. 그녀는 미스 그레이와 같은 일을 하고 얼음 장미도 만든다. 다른 학생들도 자신의 것을 시도한다. 알리움은 화가 나서 자신이 알리움 가문이 일원으로서 재능 없는 시든 마법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나고 레이가 나간다. 그는 학교의 역사적인 건물이 결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건물을 바라보던 중 실습 시간에 머리를 가린 여성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본다. 레이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그 여성이 수업에서 레인즈워스에 대해 물어본 것을 알고 있다. 레이는 갑자기 질문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자신을 엘리사 그리피스라고 소개합니다. 레이는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자신을 레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여성은 그의 손을 잡으며 자신을 엘리사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에인스워스의 책을 찾고 엘리사는 에인스워스 박사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그녀에게 이중 코드 이론에 대해 묻는 이유가 그것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녀는 마법 연구의 최고 연구자입니다. 레이가 말합니다. 엘리사는 레이가 에인스워스 박사를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레이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대답한다. 엘리사는 자신과 같은 나이대의 에인스워스 박사 팬을 만난 적이 없어서 흥미롭게 생각한다. 레이는 에인스워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레이는 그녀에게 머리카락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때 그녀는 드레스캡이 머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머리를 가리는 경향이 있고 레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왜 머리를 가리는지 묻는다. 엘리사는 레이가 자신의 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레이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귀가 사랑스럽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가 하프엘프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엘프이고 귀 때문에 평생 놀림을 받았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니 머리를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기쁘다. 그리고 그녀는 레이가 성숙해 보이고 자신의 나이와는 달리 보인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런 말을 자주 듣는 것 같다. 엘리사는 레이에게 대화에 져서 고맙다고 하고 레이도 같은 말을 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손을 흔들고 각자는 각자의 길로 간다. 다음 날 아침, 레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보니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애비 암스트롱이 있다. 그는 애비라고 불릴 수 있으며 레이는 초대에 감사한다. 애비는 그가 다른 귀족 아이들과 다르며 레이가 평범한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가 믿는 한 가지가 있다.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레이는 그의 손과 악수한다. 그들은 같은 감각을 느끼고 애비는 그가 생각한 대로였음을 알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우연히 같은 종류이다. 셔츠가 그들의 몸에서 떨어졌고 서로의 체격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서로의 체격을 칭찬한다. 그들은 주먹을 맞대며 서로를 환영했다. 이른 아침, 레이는 아마도 운동의 일환으로 달리기로 결심한다. 그는 한 여성 옆을 지나가는데 그의 바람에 그녀의 치마가 거의 날아갈 뻔한다. 레이는 돌아와 그 여성에게 사과하며 이렇게 일찍 밖에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 여성은 그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여성은 레이가 신입생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자기소개를 한다. 그 여성은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하고 그가 학원의 첫 번째 일반 학생이라서 유명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레베카 브래들리라고 소개하며 아카데미의 3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를 레베카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애비에게 브래들리와의 이른 아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애비는 그녀가 성이 세귀족 가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자신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귀족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애비는 로즈, 브래들리, 올그렌 가문이 왕실만큼 강력하며 정치, 경제,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애비는 아멜리아가 로즈 가문이 장녀이며 세 가문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녀가 결백한 성품과 높은 도덕, 인류 마법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태어날 때부터의 귀부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고 애비는 레이에게 실용적인 검수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았다. 레이는 강사 사무실로 향한다. 강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한 여성이 그에게 부딪히며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레이는 사과하며 평범하게 걷고 있었다고 말한다. 여성은 자신이 급해서 뛰고 있었다며 레이가 비켜줬어야 한다고 말한다. 레이가 다시 사과하자 여성이 누구와 대화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를 올려다보며 보통 사람인지 묻는다. 레이는 자신을 소개하며 여성에게 달콤한 별명을 붙여주고 여성은 그걸 좋아한다. 그녀는 자신을 클라리스 클리블랜드라고 소개한다. 레이는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와 잘 지내길 바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가 그녀의 가족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기분이 가라앉는다. 레이는 바로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의 가족이 아름다운 가족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를 보기만 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지며 레이에게 특별히 클라리스라고 부를 수 있는 허락을 준다. 레이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와 잘 지내길 바란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에게 급한 일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그녀는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중에 다시 만나길 바라며 떠난다. 레이는 계속해서 교관실로 걸어갑니다. 레이는 교장실에 들어가 인사합니다. 둘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레이는 그녀를 대령이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 애비로 불리길 원합니다. 둘 다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옛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건 검술 훈련 시절입니다. 알버트 알리암과 레이 화이트가 대결을 위해 호출됩니다. 교관은 이것이 모의 전투일 뿐이며 위험해 보이면 멈출 것이라고 양측에 말합니다. 학생들은 레이를 시들어진 자라고 부르고 현장에서 로즈는 그들이 누구를 시들어진 마법사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한다. 애비는 로즈에게 레이를 시들어진 마법사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애비는 자신이 레이의 친구라고 소개하지만 로즈는 시들어진 마법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 애비는 그녀에게 그것이 말장난이라고 설명하며 시들어진과 마법사가 같은 단어라고 말한다. 싸움이 시작되고 알리암은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과 같은 수준의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무기로 레이를 공격하려 하지만 레이가 그것을 막고 알리암은 거의 넘어질 뻔한다. 주변의 학생들은 놀란 듯 보인다. 알리암은 레이를 때리기 위해 정면으로 돌진하지만 레이는 자신의 무기로 알리암의 공격을 피한다. 그러자 애비 가넷이 학교 건물 중 하나의 꼭대기에 나타나 레이가 학생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합니다. 얼음칼 마법사 레이 화이트. 학생들이 레이와 알리아스의 무릎에 경의를 표합니다. 레이와 애비는 함께 훈련 세션을 진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훈련 후 그들은 단백질 음료를 마십니다. 레이는 이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두 개의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애비는 좋다고 하지만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애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잘 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반짝이는 면허증을 꺼내며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한다. 레이는 근육남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간다. 그는 환경연구 동아리에 가입하려 한다. 그들은 숲, 강, 빙하 지역까지 탐사한다. 환경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사냥꾼이라 부른다. 근육남들의 보스가 레이에게 그들은 일반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몸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환경연구 동아리를 따라갈 수 없다.
레이는 허약해 보인다고 근육남 중 한 명이 말한다. 근육남들의 보스는 레이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옷을 벗으라고 한다. 머슬맨들은 그가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옷을 벗으면 근육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엄청나다고 말하며 그의 몸에 재산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농담한다. 머슬맨의 상사는 그가 보이는 모습에 매료된 듯하며 멋진 근육이라고 말한다. 레이는 그가 외딴 숲에서 훈련했다고 말한다. 머슬맨의 상사는 레이에게 금속 탐지기 면허증을 준다. 머슬맨의 상사는 그의 뛰어난 잠재력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레이가 환경연구클럽의 기둥이 되기를 부탁한다. 레이는 기쁘게 수락하고 다른 사냥꾼들은 환호한다. 그는 여성만 가득한 방에 들어간다. 하지만 레이는 강하게 살아있는 식물에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가장 끔찍한 환경에서도 전쟁터라도 꽃을 찾을 수 있다. 그는 꽃을 좋아한다고 주장한다. 여자들은 그에게 다른 남자가 없다고 말하며 그가 괜찮은지 물어본다. 레이는 여성들과 소통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한다. 클럽의 한 여성인 디나가 반대한다. 그녀는 레이가 그들 중 한 명에게 눈길을 주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클럽 여성들은 남자가 꽃밭에 들어서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 꽃들이 시들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그는 평범해요. 클럽 보스는 레이의 일을 디나에게 맡깁니다. 그녀는 디나에게 평가 후 레이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클럽 보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디나는 자신을 디나 세라라고 소개합니다. 3학년이라고 하자 레이는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대답합니다. 디나는 비웃으며 레이가 곧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게 뻔하다고 말합니다. 디나는 레이를 정원으로 데려가서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학원이 공간을 보여주는 건 좋지만 잡초가 가득하고 흙도 아직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녀는 레이에게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레이가 이것이 동아리 입단 시험이냐고 묻지만 디나는 애매한 최후 통첩만 주고 그가 혼자 해야 한다고 해요. 그녀는 그에게 행운을 빌며 떠납니다. 첫째 날 그는 손으로 잡초를 뽑았어요. 디나는 그가 일하는 동안 지켜봅니다. 둘째 날, 그는 흙 속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삽을 사용합니다. 셋째 날, 그는 벽돌과 시멘트를 사용해 농장을 위한 길을 만들어요. 레베카는 레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과일 샌드위치를 가져다 준다. 레이는 그것을 먹고 마음에 든다. 그녀는 그가 좋아한다고 말하자 학교와 협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가 어떻게 학교와 만나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회 회장이라고 말한다. 레이는 레베카가 상위 세계 가문 출신이며 학생회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정말 대단해 라고 레이가 말한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한다. 그들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건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며 두 남자가 나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레베카는 매직 슈발리에가 곧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레베카는 레이에게 매직 슈발리에가 가장 강력한 마법 검투사를 찾기 위한 대회라고 설명합니다. 레베카는 그에게 참가할 생각이 있냐고 묻고 그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합니다. 레베카는 그의 근육을 바라보다가 그의 몸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는 조금 만져봐도 되냐고 묻고 레이는 그러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레이의 이두근을 만지며 감탄합니다. 레베카는 그의 이두근이 훌륭한 모양과 탄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며 그가 외딴 숲에서 훈련했다고 말한다. 레베카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자의 근육을 만져본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레이의 학급 친구들 중 일부가 창문을 통해 엿보고 레이가 레베카와 대화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은 아멜리아 여사가 부족해서 레베카와 친해지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세 명의 귀족 가문 중 한 사람이 그게 평범한 사람의 전형적인 변태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 아멜리아도 상황을 보고 있다. 넷째 날, 클럽 여성들이 방문하고 레이는 디나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분을 묻는다. 디나는 세련되게 그가 합격했다고 말하며 다른 여성들이 박수를 친다. 레이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레베카는 그들이 땅에 새로운 꽃을 심자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들도 동의합니다. 맑은 날, 레이가 나무 그늘 아래의 길을 걸으며 아비 가넷이 사무실에서 그에게 했던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레이에게 종이를 던지고 레이는 그것을 받아서 읽습니다. 그는 왕국 안에 제국의 스파이가 있는 것 같은 것을 봅니다. 아비 가넷은 그에게 아카데미가 침투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이미 통보되었지만 그가 무엇인가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그녀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아비 가넷은 레이에게 사과하며 왕국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고 언급하고 가능하면 사건을 비밀리에 해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걷다가 그는 클라리스가 보여서 부르지만 클라리스는 그가 놀라게 한 것처럼 느낀다. 레이는 사과하고 그녀에게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필벅스를 보고 있었다고 답한다. 그녀는 고귀한 가문이 딸이 곤충을 좋아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안다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개나 고양이 혹은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한다. 레이는 자신도 곤충을 좋아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라며 그녀의 친구가 되어줘서 좋다고 말한다. 클라리스는 이 말을 듣고 놀란 듯하다. 레이는 혹시 자신이 상황을 너무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해한다. 그녀는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준 것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녀에겐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해가 이미 지고 있어서 레이는 자신의 곤충 경험을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해요. 클라리스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래요. 그리고 그녀는 떠나요. 또 다른 수업의 날이에요. 그레이 선생님은 마법의 파생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주제가 꽤나 기술적이라고 하면서 누가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녀는 레이를 호출하고 레이는 마법이 주로 저급, 중급, 고급, 신급으로 분류된다고 대답한다. 그는 빠른, 원거리, 지연, 연쇄, 물질 변환, 광범위, 그리고 광범위한 연쇄를 포함하는 7가지 파생물에 대해 언급한다. 그레이 선생님은 그가 맞다고 말하며 열심히 공부해왔음을 인정한다. 전체 수업은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기술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놀란 듯 보인다. 수업이 끝난다. 그레이 선생님은 그들에게 카프카 숲에서 실습을 할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그 전에 4명씩 그룹을 만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교실을 나간다. 모두 자신들의 그룹을 채우기 시작한다. 에비는 레이와 팀을 이루기 위해 그를 만나지만 레이는 자신이 마법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서 놀란다. 에비는 레이가 몸을 사용하는데 능하다고 말한다. 100명이 가치가 있는 금사냥꾼 외에도 레이는 팀을 이루는 것에 동의한다. 레이는 엘리자가 아직 아무와도 팀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팀에 합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 엘리자는 기뻐하지만 그녀가 너무 육체적으로 약해서 오히려 부담이 된다. 레이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동의한다. 아멜리아 로즈가 그곳에 와서 레이위 팀에 아직 자리가 있는지 묻는다. 레이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그녀의 자리가 있었다고 말한다. 알리아스는 레이를 볼 때마다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다. 카프카 숲에서 그레이 선생님은 훈련의 목적이 숲 중심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그녀는 숲 곳곳에 배치된 각 체크포인트를 잊지 말고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모은 스탬프의 수가 최종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24시간만 주어진다고 하며 24시간 이후에는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레이 선생님은 카프카 숲이 독특한 환경에서 자란 몬스터들로 가득하니 전투가 필요할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한다. 또한 이번이 첫 실습이므로 아무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급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작 신호가 나올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다. 엘리사는 긴장한 것 같지만 그녀의 그룹 멤버들은 그녀를 위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에비는 레이에게 긴장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고 레이는 그저 그리운 기분일 뿐이라고 답한다. 레이는 자신이 외진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숲과 산을 뛰어다니는 것에 익숙하다고 설명한다. 로즈가 그들의 그룹 순서를 제안한다. 레이와 에비가 선두에 서고 아멜리아 로즈가 중간에 엘리사가 뒤쪽에 서는 것이다. 레이는 자신이 중간을 맡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훈련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숲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레이는 엘리사와 에비가 선두가 되길 제안한다. 그레이 선생님이 실습을 시작하자 모두들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레이의 팀은 숲에서 괴물 중 하나를 발견하고 레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을 2조각 낸다. 정말 놀라워. 그들은 첫 번째 스탬프를 찾는다. 밤이 되자 레이와 그의 팀은 숲을 밝히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한다. 레이의 팀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로즈는 그들이 첫 번째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팀원들은 레이의 전투 능력과 생존 지식의 풍부함에 감탄한다. 에비는 골드 헌터다운 모습이라며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가 외딴 숲에서 많은 괴물들을 만났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고 전합니다. 아멜리아는 외딴 숲에 대해 질문하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외딴 숲의 정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그 사이에 아멜리아는 레이가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에비가 그녀의 말을 가로챕니다. 레이는 아멜리아에게 그녀도 뭔가 다르다고 말하는데 그는 로즈 가문이 장녀가 레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혈통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평범한 아멜리아와 함께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아멜리아가 세대 귀족 가문이 수장인 로즈 가문에 속해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형식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형식 없이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엘리사는 서로 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둘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껴안는다. 한 남자가 레이에게 다가와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삶을 전쟁터에 비유한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삶에 괜찮은지, 그런 삶을 즐길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는 아멜리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기 전까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라고 말한다. 레이는 모두가 편히 잠든 동안 밤새 깨어 있다. 그는 스승이 학교에서 평범한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다음 날 아침, 레이와 그의 팀은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났을 때 숲속에서 한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레이는 그 비명 소리에 불편함을 느끼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다. 그는 알리움과 그의 팀이 괴물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다. 그는 알리움에게 자신이 돕겠다고 외치고 괴물이 그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던지는 동안 그쪽으로 달려간다. 레이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운다. 내부 코드, 관성 제어. 그는 모든 거미줄을 피하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괴물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그가 괴물을 죽이고 알리움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민다. 알리우스가 그의 손을 내리치고 레이를 무시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레이를 평범하다고 부르며 레이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괴물을 죽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에게 어떤 비밀 전략이 있는지 묻고 알리움은 평소처럼 화를 낸다. 레이의 그룹 멤버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그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큰 괴물을 본다. 레이는 그들에게 알리움의 그룹이 공격받았다고 설명한다. 괴물의 거미줄에 잡힌 알리움의 갱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거미줄에서 떼어내달라고 외친다. 레이는 엘리사에게 그들을 돌보라고 부탁하고 에비도 도와주겠다고 자원한다. 아멜리아는 레이에게 그가 혼자서 큰 괴물을 물리쳤는지 묻고 레이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갑자기 머리를 가린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무 뒤에서 무언가를 쓰러진 괴물에게 던지자 괴물이 치유되며 다시 살아난다. 이번에는 괴물의 온몸에 붉은 줄무늬가 생기고 그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건 믿을 수 없다. 레이와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다. 클라리스와 그녀의 일행이 지나가다가 괴물의 울부짖음을 듣는다. 그녀는 피프에게 달려가서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괴물을 본다. 레이가 칼을 들고 공격하려 달려가지만 그 공격은 괴물의 갑옷에 막힌다. 괴물이 꽤 튼튼해 보여서 쉽게 쓰러뜨리기 어려울 것 같다. 괴물이 한쪽 다리를 들어 레이와 맞섰지만 그는 칼로 막아낸다. 괴물이 더 강한 압력을 가한다. 갑자기 아멜리아가 괴물과 레이 사이에 불을 일으킨다. 에비는 큰 바위를 들어 던지고 엘리사가 그 돌을 괴물에게 맞도록 힘을 사용한다. 그 공격으로 괴물이 약해지고 레이는 마침내 괴물을 베어 가를 기회를 찾는다. 괴물의 피가 갇혀있던 학생들 위로 튄다. 레이는 괴물을 보며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한다. 에비는 레이와 함께 기뻐하고 아멜리아는 겁먹은 듯한 엘리사를 달랜다. 에일리언은 잡힌 동료들의 거미줄을 제거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난다. 클라리스는 그녀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레이가 정말 그렇게 강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괴물들을 깨우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산 정상에 나타나 레이와 그의 그룹을 보고 사라진다. 레이의 그룹은 모든 도장을 얻는다. 레이와 에비는 아멜리아와 엘리사에게 자신의 페이스를 맞추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아멜리아는 엘리사 주변을 날아다니며 그녀와 놀려고 한다. 그녀가 그녀를 간지럽힌다. 에비는 레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곧바로 그것이 깊은 숲 훈련 덕분인지 묻는다. 레이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강사는 실습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그룹을 발표하는데 아멜리아 로즈의 그룹이 수상한다. 클라리스 등 몇몇 학생들이 그들을 박수로 축하하지만 일부 냉담한 학생들은 멈춘다. 몇몇 학생들은 레이가 아멜리아 옆에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들에게 그는 역겨워 보인다. 그들은 아멜리아 때문에 레이의 그룹이 이겼다고 믿는다. 그들은 레이와 같은 사람이 자신들 앞에 설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레이가 자신들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의 그룹을 응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에비는 레이에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바꾸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알리움은 더 화가 납니다. 아멜리아는 그를 전형적인 귀족이라고 부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리디아 양은 레이를 만나고 싶어 했고 결국 그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서 기쁩니다. 그녀는 레이가 자랐는지 물어보았고 레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리디아 씨는 그동안 자신이 레이를 챙겨왔다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레이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며 환대합니다. 그녀는 레이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묻습니다. 레이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리디아 씨는 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면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얼음검 마도사의 직책을 그에게 넘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마법 연구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레이는 그녀에게 신경 써야 할 일인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답하며 사소한 소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앵그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레이가 앵그램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리디아 씨는 마법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초점은 마법 그 자체, 즉 코드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가 그녀에게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의 뇌를 가리킵니다. 그녀는 마법이 뇌에서 시작된다고 확언합니다. 그 후 쥐가 뇌의 전두엽이 코드 이론에 따라 내부 정보 형식을 처리한다고 더 설명합니다. 이것은 원재료와 접촉할 때 물질화되며 그것이 우리가 활용하는 마법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두 가지 코드 이론을 발견한 것이 뇌의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움직임이 촉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법 연구와 뇌가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법의 기억이 저장되는 뇌의 부분을 앵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뇌 연구가 마법 자체를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어쩌면 그들의 세계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흥미로운 전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항상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집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가 그 서류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마법을 이용해 뇌를 분석하는 대신 마법사의 뇌를 절개해 내부를 뒤져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서슴지 않고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 망상에 빠진 쓰레기들은 자신들을 유전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힘을 사용해 서류를 불태우며 그들이 자신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 멍청이들은 그녀가 승낙할 거라고 믿었다고 리디아 양이 말합니다. 그녀는 캐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저명한 마법사들에게도 연락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인간의 존엄성이 없으면 마법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그녀의 말에 명확히 공감하며 그녀의 우수한 제자답게 이해합니다. 그들은 숲속을 걷기로 결정했고 특히 리디아 양은 그들이 나눴던 우울한 대화 후라 더 마음에 들었다. 레이와 함께 있으니 훈련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가 말하는 것은 에인스워스식 부트캠프였다. 레이도 그 시절이 생각난다고 동의했다. 리디아 양은 그 부트캠프에서 군의 엘리트들조차 포기했지만 레이는 어린 나이에 그걸 끝냈다고 말했다. 레이는 그게 자기가 잘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레이에게 친구가 생겼는지 물었고 레이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몇몇 친구들을 언급했고 리디아 양은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다음에 그것들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레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레이는 리디아 선생님이 이렇게 흥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그렇다. 그녀는 레이가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전에 미소가 훨씬 굳어 있었고 레이의 미소를 부드럽게 해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무의 바닥에 도착했고 리디아 선생님은 거의 6월 이니 마법 기발리가 곧 시작된다고 말했다. 레이는 그것이 왕국의 새 마법 아카데미 간에 열리는 마법 검술 대회라고 말하고 리디아 선생님은 자신이 연속으로 4번 우승했다고 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만약 그가 참가했다면 연속으로 4번 우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는 회복 중이기 때문에 좀 더 뒤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친구들을 응원하고 싶기도 하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더 이상 레이를 보호할 힘이 없다고 말한다. 레이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녀는 그를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책을 꺼내서 레이에게 건네준다. 언젠가 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녀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개정된 버전이라고 설명한다. 레이가 그녀를 칭찬하자 그녀는 기뻐한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가 외출하려 한다. 레이가 그녀 옆을 지나가다가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 레이는 엘리사의 가방에 책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본다. 엘리사는 중구에 있는 도서관과 서점을 가볼까 생각했다고 답한다. 레이는 같이 가도 되냐고 묻고 엘리사는 좋다고 한다. 엘리사는 옷을 갈아입으러 집 안으로 들어간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와서 레이에게 어떻게 보이냐고 묻자 레이는 그녀가 예쁘다고 말하며 순백의 드레스도 예쁘지만 특히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든다고 한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에게도 멋져 보인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가 왜 옷을 갈아입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함께 어딘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도서관에 도착하고 엘리사는 키가 작아 너무 높은 책을 꺼낼 수 없습니다. 레이가 책을 꺼내는 것을 도와주고
그녀는 그에게 이 책이 드 에인스워스의 마법 연구 초기 노트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앵그램에 집중하는 그녀의 혁신적인 사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책의 출간이 마법 연구에서 전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들은 앉을 곳을 찾고 레이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소설이며 루나 에더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져서 약하게 소리칩니다. 레이는 루나 에더가 묘사한 사랑소설을 읽으면 사람들의 감정의 미묘함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잘 쓰기 때문이다. 그는 엘리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배우는 것에 끌린다고 말한다. 클라리스는 도서관 밖에서 레이와 엘리사를 보고 놀란 듯 보인다. 그녀는 엘리사가 레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약간 질투가 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웃으며 그들에게 걸어가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그녀는 레이와 엘리사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레이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와 마주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클라리스는 할 말이 부족하다. 레이가 그녀에게 점심 먹으러 같이 가고 싶냐고 묻는다. 그녀는 점심을 먹으러 따라가기로 한다. 레이는 두 여성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칭찬해서 그들이 기분이 좋다. 두 여성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나눈다. 점심 후 두 여자는 함께 집으로 간다. 즉시 그들은 떠난다. 레이는 집으로 가던 중 아멜리아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달려간다. 레이는 그녀에게 어디서 오는지 묻고 그녀는 귀족들이 모임을 가졌다고 대답하지만 지금은 피곤하다고 한다. 그녀는 마법의 기사가 다가오면서 만남과 인사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불평한다.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 미안하지만 레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녀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레이는 그녀의 드레스와 아름다움에 대해 칭찬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지금까지의 하루에 대해 묻고 레이는 모든 것을 설명한다. 아멜리아는 일어나서 그에게 함께 나갈 수 있는지 묻는다. 레이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의류 매장을 방문하고 그녀는 많은 드레스를 입어보고 레이에겐 각각의 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멜리아는 그가 여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매우 편해 보인다고 말한다. 레이는 자신이 여성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대답한다. 아멜리아는 거울을 바라보며 언젠가 레이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혼잣말한다. 그레이 선생님은 레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고 레이는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있는 장면이 군대가 아니니 굳이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레이 선생님은 레이에게 학생으로서의 삶이 어떤지 묻고 그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대답한다. 레이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레이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들어온 평민이기 때문에 걱정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귀족 출신 학생들이 그에게 많은 괴롭힘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미안하다고 느낀다고 말해요. 몇 년 전부터 아카데미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계속 마법 연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해요. 그녀는 매년 학생들이 들어오지만 인간관계나 성적 문제로 인해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결국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카데미를 떠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훌륭한 마법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덧붙여요. 그녀는 자신이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며 자책해요. 평생 학생들을 돕는 교사가 되었어야 했는데 무심한 연구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녀는 자기중심적이었다고 인정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레이의 교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레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자신에게 오라고 말해요. 레이는 친구와 선생님들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디나는 레이에게 동아리 방 예비 열쇠를 건네줍니다. 그녀는 오늘 다른 동아리 멤버들이 방에 올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나요. 레이는 동아리 방 문을 열고 안쪽 문을 열었을 때 실수로 레베카 선생님이 반쯤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레이는 사과하며 문을 닫고 그녀는 비명을 질러요. 레이는 레베카 선생님이 토끼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레베카 선생님은 원예 동아리가 키운 식물로 만든 차를 레이에게 준비해주지만 아까이를 불편하게 느껴서 목소리에 티가 나요. 레이는 그걸 알아채고 그녀에게 깊이 사과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레베카 씨는 체육 수업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레이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잊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레이는 책장에 있는 한 권의 책을 보는데 다른 책들보다 더 달아 보입니다. 그녀는 그 책을 열고 레이에게 원예 동아리의 집단 기록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책에 일반 그림 가이드에는 없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입니다. 레이는 그녀에게 그 책에 전에 기록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녀는 마법으로 수정된 꽃에 대한 메모를 구체적으로 추가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레이를 정원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대부분 육식동물에 흔히 발견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식물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 마법과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녀는 같은 항목에 있는 또 다른 식물을 언급하고는 말을 멈춘다. 레이가 왜 멈췄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러자 그녀는 새로운 멤버에게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그녀가 세대 가문 중 하나 출신이기 때문일 거라고 한다. 그녀는 그들이 모두 좋은 사람들임을 말하지만 자신이 레이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정중히 거절한다고 한다. 그녀는 레이가 이야기하기 편한 사람이라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러자 레이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말한다. 레이가 책을 빌려 공부해도 되냐고 묻자 그녀는 허락한다. 레베카 씨는 레이가 한때 마법 기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레이가 그 조직 스태프에 참여할지 묻습니다. 레이는 그렇다고 답하며 아멜리아를 응원하러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멜리아가 신인 부문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아카데미에 제3가문 출신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알그렌 가문이 전통적으로 DM 마법 아카데미에 다녔으며 그 집안의 장녀가 아멜리아에게 좋은 라이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법 기사가 가까워졌고 학계에서는 곧 예선을 시작해 대표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그들이 신인 부문에서 1학년과 맞붙게 될 것이며 이는 부문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경쟁자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아멜리아와 무작위 여성 학생이 싸우게 되고 싸움의 승자는 아멜리아입니다. 학생들이 그를 박수로 응원합니다. 아멜리아는 강사의 주의를 끌고 그에게 다음에 레이와 싸워도 되는지 물어본다. 학생 중 한 명은 아멜리아가 왜 평범한 사람과 싸우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그녀가 그를 제압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멜리아는 레이에게 자신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지 묻는다. 레이는 강사인 아크라이트 교수에게 이의가 없다고 말하며 동의한다. 그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아멜리아는 레이와 싸우고 싶은 이유를 설명한다. 그녀는 레이가 마법 실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검술에서는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한 그들이 만났던 괴물들과의 전투에서 그의 놀라운 실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레이는 그녀의 말이 마음에 들어하며 서로 함께 발전하기 위해 싸우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타격을 가하며 적중하기를 바란다. 그녀가 때리는 동안 레이는 훈련을 받을 때 느꼈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다. 그는 아멜리아를 타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가 감지한 느낌이 몸을 떠난다. 무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무릎을 꿇는다. 아멜리아 로즈가 우승자로 발표된다. 레이는 일어나 아멜리아의 노력을 칭찬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다. 그러자 아멜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다시 물었다. 외계인이 그를 바라보며 더 짜증을 느낀다. 레이와 그의 그룹, 클라비스를 포함한 일행이 함께 식사 중이며 이전에 있었던 아멜리아와 레이의 전투 경험을 나눈다. 클라비스는 그녀가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에비는 레이가 검에 대해 뭔가 특별하다고 말하며 그가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물어본다. 레이는 그에게 검술, 마법,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그의 스승이 모든 면에서 그의 멘토라고 덧붙인다. 그는 그의 스승이 엄격했으며 학원에서의 생활이 천국 같았다고 말했다. 몇몇 학생들이 지나가며 레이가 아직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가 카프카 숲에서 1등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학생은 레이의 그룹이 아멜리아가 팀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길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 갑자기 에일리언과 그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레이 앞에서 테이블을 쳤어요. 그는 레이에게 결투를 신청한다고 말했어요. 레이는 받아들입니다. 결투장에서 에일리언과 레이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클라비스가 그들 위해 장벽을 알아챘어요. 그 장벽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내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합니다. 레이는 에일리언에게 결투 규칙을 묻자 에일리언은 자신의 무기를 던져줍니다. 그는 마법 사용이 허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 검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레이를 공격하려 달려들지만 레이는 피하고 검을 꺼낸다. 에일리언은 레이를 직접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그의 눈이 붉게 변한 것처럼 보인다. 카프카 숲에서 온 정체불명의 남자는 나무 위 높은 가지에 앉아 이들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레이는 그의 공격을 계속 피하며 에일리언은 다가와 싸우라고 말한다. 레이는 에일리언이 자신을 화나게 하려는 건지 자문한다. 에일리언은 자신이 컴파일할 수 있다면 레이 같은 근육 덩어리에게 질 리 없다고 말한다. 그는 화염 주문을 던지고 레이는 몇 번 피한 뒤 검으로 화염 주문을 베어버린다.
모두가 놀라며 그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레이는 에일리언에게 세상이 얼마나 큰지 자신이 가르쳐주겠다고 말해요. 에일리언은 그를 조용히 시키고 더 많은 불 마법을 던져요. 레이는 불을 피해 달리며 피합니다. 에일리언은 어떻게 그가 모든 불을 피할 수 있었는지 위아해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레이가 귀족임에 틀림없고 세 가문 중 하나에 숨겨진 사생아라고 말해요. 레이는 자기는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마법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다고 말해요. 레이는 혈통이 그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위대한 마법사는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에일리언은 더욱 화가 나서 더 큰 마법을 쓰기 위해 불을 모으며 주문을 외칩니다. 페브루스 드라코. 레이가 불용을 베어낸다. 외계인이 모욕을 당하고 땅에 무릎을 꿇는다. 그때 레이는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하라고 주장한다. 레이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계인을 포함한 그의 모든 친구들이 땅에 엎드려야 하지만 오직 레이만 서 있다.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나고 그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그들이 모두 생명의 희생물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절망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멋진 마법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고 그것이 그레이 교수임을 알린다. 레이는 모든 것이 끝나면 친구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한다. 더 이상 비밀은 없어. 그는 교수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레이는 자신이 우생학에 속해 있으며 학생들의 앵그램을 노린다는 걸 알고 있어. 레이는 그녀가 언급한 퇴학당한 학생들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 그녀는 박수를 치며 레이의 앵그램에 흥미가 있다고 말해. 그녀는 레이에게 자신의 눈 모양을 보여줘. 레이는 그녀가 카프카 숲에서 학생들을 납치하려고 했다고 말해. 훈련 중에. 그리고 그녀가 레이에게 죽임을 당한 후 되살아난 괴물을 조종했던 장본인이라는 게 분명해져. 그녀는 외계인을 선동한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레이 교수는 레이에게 외계인의 자존심만큼은 크지만 그의 자존심은 한심한 쓰레기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을 때 항상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한다. 레이는 화가 나서 그레이 교수에게 팔 하나 또는 두 개를 잃을 준비를 하라고 한다. 그녀는 그의 뇌 속의 앵그램을 연구하는 동안 그를 살려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를 공격하기 위해 불뱀을 소환하지만 레이는 피한다. 그녀는 그 불뱀을 레이의 친구에게로 향하게 한다. 레이는 자신의 스승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한다. 때가 오면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레이는 즉시 외친다. 크로노스 잠금 해제. 얼음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불뱀의 친구를 향한 접근을 막는다. 레이가 외친다. 아이시클 블레이드. 이것은 동양전쟁에서 아이스 블레이드 마법사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그레이 교수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레이는 그렇다고 답하지만 아이스 블레이드 마법사라는 칭호는 이어져 왔다고 한다. 그녀는 거대한 불덩이를 날리지만 레이는 얼음검으로 불을 베어낸다. 그녀가 외친다. 캐주얼티 드라코. 레이. 반물질 코드. 활성화. 비활성화하겠다. 그녀는 레이를 공격할 기회가 모두 차단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녀는 숲속으로 달려가기로 한다. 레이. 프레임락. 그녀의 다리를 베어버린다. 그녀는 땅에 쓰러진다. 그녀는 올려다보며 레이에게 그가 진정한 아이스 블레이드인지 묻고 레이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유전자 조작자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어쩌면 레이를 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가서 자신의 연구가 여기서 끝날 수 없다고 애원하며 레이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속이려 한다. 레이는 아래를 바라보며 그녀가 불을 내뿜지만 레이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다음 그녀는 전력을 다한다. 어두운 섬유일체 시스템을 바늘 같은 물질로 주문한다. 자신의 뇌에 주입하고 비명을 지르며 활성화한다고 외친다. 그녀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고 레이가 자신에게 이를 사용하게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그녀의 연구 결과라고 말한다. 그레이 교수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여 모든 주문 스타일로 레이와 싸우지만 그 어떤 것도 레이에 닿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스 블레이드가 상징일 뿐 그의 진정한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이가 챈트를 외치며 감속과 잠금 등록을 수행해 그레이 교수님이 보낸 화염구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레이가 교수님에게 불 마법과 얼음 마법의 차이에 대해 묻자 그녀는 불과 얼음 마법의 주요 차이는 입자의 진동을 가속화하거나 감속하는 코드가 사용되느냐에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얼음 마법이 감속을 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마법사들이 그 과정을 무의식적으로만 실행한다고 덧붙입니다. 아이스 블레이드인 그는 감속과 고정화를 그렇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일반인은 결코 흉내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반물질 코드를 사용하여 코드 이론 자체를 역전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프리마 마테리아로 되돌릴 수 있다고 더 설명합니다. 그녀는 마음 침투 마법을 시전하지만
레이는 그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에비는 레이가 싸우는 동안 좋지 않은 모습으로 얼음에 덮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교수는 레이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다. 그녀는 주문을 외우며 얼음 칼날, 죽어라 라고 외치고 손가락으로 레이의 얼음검을 부쉈다. 레이는 얼음의 만개 라고 외치며 괴물을 얼음으로 얼리는 폭풍을 만든다. 레이는 그것을 일단 거기에 두라고 한다. 레이는 거대한 짐승으로부터 친구들을 구하게 되어 기쁘다. 레이는 피곤해 보이고 무릎을 꿇으며 감속이라고 외치고 그때 크로노스 잠금이 발동된다. 그는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바닥에 쓰러진다. 극심한 전쟁이 벌어지던 극동전쟁 중에 레이는 리디아에게 구출되었고 그녀는 그를 제자로 삼아 돌보아 주었습니다. 레이는 가족처럼 여겼던 몇몇 병사들을 잃은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레이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던 하워드는 레이와 다른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워드의 죽음은 레이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하워드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은 살아라, 레이였습니다. 레이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 스승을 바라봅니다. 그는 힘을 사용한 것에 미안함을 느끼지만 그의 스승은 자신이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결국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또 그에게 언젠가 크로노스 락이 더는 필요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해 묻는다. 그들은 괜찮지만 약간의 마법 에너지 부족 증세만 겪은 것 같다. 그의 스승은 그가 무사해서 기쁘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이 나면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며 떠난다. 에비 씨는 그가 겪은 일들을 생각할 때 귀족들의 차별이 가득한 환경에 그를 두는 게 참을 수 없었다고 레이에게 말한다. 하지만 리디아 씨가 와서 고개를 숙여 간청했고 그 덕분에 에비 씨는 레이를 머물게 하기로 설득되었다. 리디아 씨는 레이가 살아있어 기쁘다고 크게 외치며 울음을 터뜨린다. 에비 양은 레이에게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그를 응원한다. 레이는 속으로 그럴게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레이의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온다. 그들은 그가 살아있어 기뻐하며 레이는 비밀을 숨긴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자신이 7대 마법사 중 한 명, 얼음의 마법사라고 고백한다. 스승님과 동료들과 함께 극동전쟁에 참전했고 마지막 전투에서 과열되었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앵그램의 제어를 잃었다고 한다. 그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주변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주인을 볼 수 있었고 그녀는 그를 안고 있었다. 그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노스 록이라는 주문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전투에서 많은 소중한 친구들을 잃었고 자신의 주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음을 언급한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적들을 죽였다. 그는 손이 피투성이이며 그들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평생 그에 대해 생각해왔다. 그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아멜리아는 그의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금의 그를 믿는다고 한다. 레비는 아멜리아의 제안에 찬성한다. 그는 레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덧붙이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엘리사는 항상 좋은 친구로서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클라비스도 좋은 친구로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리움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밤늦게 찾아온다. 레이는 아이리움에게 의심을 털어내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교장은 헬레나 그레이디를 대신할 새 교사 캐롤라이나를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캐롤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멜리아는 뜨거운 목욕물에 앉아 자신에게 생각을 가다듬으며 레이가 정말 7대 마법사 중 한 명인 아이스블레이드 마법사라는 것을 믿으려 노력한다. 그녀는 레이가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잔인한 과거를 극복했지만 그녀는 마치 새장 속 새처럼 결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있다. 캐롤 선생님의 첫 수업에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주제를 설명한다. 매직 셰발니에. 그녀는 매직 셰발니에가 세계의 마법학교 간에 열리는 마법 검술 대회라고 설명한다. 보통 1학년 학생들은 신인 부문에 참가하고 2학년 이상 학생들은 본대회에 참가합니다. 캐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각 세계의 학문에서 16명이 참가자를 선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우승자가 레베카 브래들리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6명이 참가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한 후
그녀는 예선 통과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업무를 배정합니다. 레이는 캐롤 선생님을 왜 배정했는지 물어보려고 애비 선생님의 사무실로 갑니다. 그러자 그녀는 캐롤 선생님이 마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카데미를 안전하게 유지할 직원을 선발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레이는 애비 선생님에게 다른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캐롤 선생님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레이에 따르면 캐럴 선생님은 그가 다룰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녀가 그의 담임 선생님이 될 것이다. 애비 선생님은 레이를 달래며 캐럴 선생님의 마법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 같은 학생이 있는 것은 편리하다. 반면 레이는 캐럴 선생님이 아카데미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불편하여 그녀가 해고되기를 바랄 뿐이다. 캐럴 선생님은 레이가 하는 모든 말을 듣는 것 같아 아무도 그녀가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와 레이를 뒤에서 만질 때까지 알지 못한다. 레이는 도망치고 그녀가 뒤따른다. 애비 선생님은 그가 안타깝지만 캐럴 선생님이 재능 있는 마법사라고 생각한다. 레이와 클라리스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싸움을 보고 있으며 레이는 싸움이 시작된 후 몇 초 만에 그들의 능력에 따라 승자를 예측한다. 그가 이긴다고 예측한 여학생이 싸움에서 승리하지만 클라리스는 조금 오싹하게 느낀다. 다음 경기는 아멜리아 로즈와 남학생 사이의 대결입니다. 그녀는 6초 만에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아멜리아는 승리를 축하하지 않아서 레이는 그녀가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와 이미 DIOM의 대표로 선발된 강력한 상대인 아리안 알그렌에 대한 경고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는 레베카와 디나에게 아리안 알그렌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나고 강력한지 말해주며 그녀의 연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멜리아가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선이 선발되었고 아멜리아 로즈는 모든 경기를 이기며 매직 슈발리에의 자리를 확보합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축하하고 아멜리아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아멜리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아리안과 싸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자신이 그녀와 싸울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레이는 아멜리아에게 어릴 때 기초를 다지기 위해 그의 스승에게 받은 에인즈워스식 부트캠프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는 어릴 때 그 훈련을 마쳤다. 레이는 아멜리아에게 그녀를 더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레이는 그녀의 스승이 된다. 아멜리아와 아리아는 상류 귀족들을 위한 파티 중 하나에서 처음 만났다. 그들은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지만 싸운 후 그들의 우정은 끝이 났고 아리아는 변하지 않지만 자신은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멜리아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아멜리아와 레이는 훈련 장소에서 만나고 레이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는 아멜리아에게 자신을 마스터 화이트라고 부르라고 말하며 아멜리아는 훈련 중이 사병이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레인저라고 대답하라고 한다. 그녀의 첫 번째 훈련은 학교에 들어가 카프카 숲에 들어간 다음 신체 강화 없이 20km를 뛰어 훈련 장소로 돌아오는 것이다. 마스터 화이트에 따르면 많은 마법사들이 신체 강화 마법에 의존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몸뿐이다. 그는 또한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아멜리아는 결국 그날의 루틴을 완료하지만 마스터 레이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자신을 잃은 기분이 들어 누구나 그녀가 힘든 훈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며칠간의 훈련 후 집에 돌아오고 지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녀는 잠들었고 꿈속에서 천국 같은 곳에서 아리안을 쫓아가는 자신을 본다. 하지만 아리아는 뒤돌아보지도 않는다. 아멜리아가 땅에 쓰러지자 엘리사와 클라리스가 그녀를 도와준다. 화이트 선생님이 훈련을 위해 아인스워스 스타일로 그녀를 깨우러 창문에 나타난다. 그는 아래에서 기다릴 테니 그녀에게 1분 내에 준비하라고 한다. 디나와 레베카는 아멜리아의 창문에서 내려오는 레이를 보고 아침 일찍 여학생 기숙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뭘 하는지 묻는다. 그는 사과하며 그들의 잠옷을 칭찬하고 자신을 화이트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대화를 나누던 중 화이트 선생님은 아멜리아가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뒤쫓아간다. 그날 나중에 레이는 아멜리아를 찾고 있지만 그녀는 또다시 도망친 것 같다. 그는 아엘리움이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의 그룹이 왜 함께하지 않는지 물으러 간다. 아엘리움은 가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는 레이에게 강해지는 방법을 묻는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어서 매일 훈련하지만 그 의심을 떨쳐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인다. 레이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강해졌다고 서두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아엘리움은 미소를 지으며 레이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클라리스는 숙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답답해서 머리를 헝클어뜨린다. 엘리자가 그녀의 머리를 고쳐준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엘리사는 사과보다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한다. 레이가 나타나 아멜리아를 봤는지 묻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건물을 수색한다. 그녀를 찾을 수 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은 것에 놀란다. 레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었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것을 무의미한 변명으로 생각하고 그녀를 끌고 나간다. 레이는 그날 2번 도망친 그녀에게 처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그녀에게 훈련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훈련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레이는 환경연구 동아리와 만나 아멜리아의 응원단을 요청합니다. 그는 환경연구 동아리가 학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덩어리라고 믿고 그들이 최고의 응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비는 매우 관심이 많고 그들이 그들의 뛰어난 덩어리를 빌려 아멜리아를 응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보스는 레이가 요청한 것을 건네주며 그 사용 계획이 부주의하다고 말하지만 레이에게 자신의 신념의 길을 계속 가라고 조언합니다. 아멜리아는 훈련을 계속하고 엘리사와 클라리스를 지원으로 매일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이 지나가며 말합니다. 잘했어, 아멜리아 하사. 아멜리아는 그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레인저들에게 대답하지만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레베카와 디나는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정체불명의 여인이 지나가며 인사를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디나와 레베카는 그녀가 입고 있는 다이옴의 유니폼을 알아봅니다. 정체불명의 여인은 큰 언니를 찾지 못하는 작은 소녀를 보고 그녀가 큰 언니를 찾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여인은 자신을 릴리 화이트라고 소개하고 작은 소녀의 이름은 티아나 알그렌입니다. 몇몇 여성들이 릴리 화이트를 바라보며 그녀가 매우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티아나는 그녀의 언니를 발견하고 언니의 이름을 부릅니다. 큰언니 아리안 알그렌은 릴리 화이트에게 자신의 동생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릴리 화이트가 티아나가 얼마나 예의 바른 아이인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여성이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리안 레이디는 그녀가 아카데미의 일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 솔직해지라고 말하며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아리안에게는 믿기지 않게도 릴리 화이트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리안 레이디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자신을 레이 화이트라고 소개하며 아놀드 마법 아카데미에 다닌다고 합니다. 아리안 레이디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는데 그의 체격과 근육토는 분명 여성 같고 목소리조차 그러하여 그녀는 그 점을 의문시합니다. 그는 내부 코드의 응용과 약간의 마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진정하지만 레이 화이트라는 이름을 이전에 들어본 것 같고 그 사람이 아카데미에 처음으로 참석한 일반인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전투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것도 들었다. 반면 레이는 소문이 아카데미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티아나를 구한 것에 대해 아리아는 그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모의 전투를 제안하고 레이는 수락한다. 그녀는 레이가 아리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락한다. 레이는 그녀가 자신을 레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리안은 그에게 목소리를 원래대로 돌리라고 말한다. 그가 그랬고 전투가 시작되었다. 아리아나는 그녀의 마법 중 하나를 사용해 레이의 검을 잘라버린다. 레이는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는 감사함을 느낀다. 하녀 중 한 명이 티아나를 데리고 나가고 그녀는 아리아나와 레이를 깨어나게 한다. 레이는 티아나가 정말 좋은 소녀라고 말하며 그녀가 아리아나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리아나는 뭔가 느끼고 그에게 다른 모든 여자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냐고 묻는다. 그러자 레이는 항상 여성을 칭찬하라고 배웠다고 말한다. 아리아나는 미소 지으며 그가 마법 기병에 참가할 것인지 묻는다. 레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이제 조직의 스태프 멤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기차를 돕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친구의 이름을 알려주며 그녀 때문에 아리안에게 왔다고 말한다. 레이는 아리안에게 에밀리아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신인 부문에서 1위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리안이 패배가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한다. 아리안은 기대하고 있다고 그에게 말한다. 레이가 돌아오는 길에 반대편에서 울며 달려오는 소녀를 본다. 그러다 소녀는 작은 돌에 다리를 부딪힌다. 소녀가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레이가 달려가 그녀를 잡아준다. 레이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어본다. 그녀는 말을 하려다가 레이의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고맙다고 한다. 그는 그녀가 결혼했다면 비극일 거라고 말하며 작별을 고한다. 그녀는 레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릴리 화이트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을 마리아 브래들리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레베카의 여동생인 것 같아요. 그녀는 그에게 여동생을 아는지 물어보고
그는 그녀의 여동생이 전에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즉시 학교에 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하지만 레이가 학교에 있다면 내년에 꼭 입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며 레이를 다시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후 떠납니다. 아멜리아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물을 주러 달려옵니다. 레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가 열심히 일한 것 같다고 말하고 그녀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 레인저에게 또 다른 훈련일 보고를 합니다. 세 사람은 위를 쳐다보며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한 여성뿐이며 그녀는 아멜리아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레이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숙녀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며 레이는 미안해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임무에서 방금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다음 날 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레이의 스승의 집으로 향하고 아멜리아는 훈련이 없는 하루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와 클라리스는 조금 긴장하고 있지만 레이는 그의 스승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리디아 선생님은 레이와 그의 대체 불가능한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레이의 친구들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긴장한 엘리사는 리디아 선생님의 작품 팬이라고 말하며 사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리디아 선생님은 그녀의 책에 사인해주고 엘리사는 매우 행복해합니다. 클라리스는 리디아 양이 클라리스가 사냥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들었다고 말하자 깜짝 놀랍니다. 리디아 양은 얼마 전 클리블랜드 하우스의 우두머리가 이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말해줍니다. 리디아 양은 클라리스에게 자신의 플래티넘 사냥꾼을 보여주며 출신에 상관없이 그녀도 사냥꾼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디아 양은 아멜리아에게 여러 파티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클라라는 레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묻고 그는 동의합니다. 클라라는 제국의 죽음의 천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레이에게 말합니다. 저승사자 레이는 아웰 제국의 죽음의 부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클라라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기가 걱정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든 귀족 가문이 모이는 마법 기사에 대해 말하는 듯하다. 그녀는 레이에게 그 점을 명심하라고 말한다. 리디아 선생님은 아멜리아에게 무언가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멜리아에게 레이의 편지들을 보여준다. 처음엔 그의 근황을 알리는 편지였지만 요즘은 아멜리아에 관한 편지들이다. 그녀는 레이가 아멜리아가 마음속에 감춘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가 그것을 알아도 되는지 모른다고 전한다. 그녀는 레이에게 가르쳤던 모든 마법 지식과 함께 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하지만 그녀는 레이에게 가르쳐줄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포기한 아이 같았지만 그녀는 조금씩 그를 되돌려 놓았다고 말한다. 그 당시 그의 주변에는 군인들밖에 없었고 와이즈가 그가 아카데미에 들어가 마음을 성장시키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길 바란다고 추천했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녀는 레이가 아멜리아를 걱정하며 인간의 감정에 대한 미묘한 단서를 알아차리고 있다고 느끼고 그것이 그녀를 기쁘게 한다. 리디아 씨는 그녀에게 그녀의 마음속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며 평생 비밀로 간직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친구들을 믿고 레이를 신뢰해야 한다고 한다. 레이와 그의 친구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아멜리아와 리디아 씨가 그 자리에 온다. 리디아 양이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해요. 다들 수영하러 가기 때문이라며 환호하죠. 같은 날 밤, 에비와 레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에비는 리디아 양과 클라라에게 각각 좋은 사람이라 고맙다고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요. 레이는 에비 양과 캐로가 나타날 줄 몰랐다고 말해요. 다음 날 아침, 아멜리아가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화이트 사범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어요. 보는 동안 레이는 리디아 양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아멜리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려요. 레이는 아멜리아가 에인스워스 스타일 훈련소의 최종 시험에 합격하면 최고의 칭찬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해요. 그는 그녀에게 레인저 배지를 수여하겠다고 말해요. 그는 아멜리아에게 자신과 검술 대결을 하고 그의 가슴에 있는 장미 꽃잎을 흩날리게 하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의 힘을 풀어놓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매직 슈발리에의 해입니다. 에비 선생님은 올해의 매직 슈발리에에서 경쟁하기 위해 열심히 싸워온 학생들을 칭찬하는 공개 연설을 합니다. 그녀는 또한 최강의 학생 마법사가 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건강한 경쟁이 장려되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선을 다해주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직 슈발리에의 개막을 선언하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아멜리아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아리안이 뒤에서 그녀를 부릅니다. 그들이 대화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리안은 손을 내밀며 아멜리아에게 결승전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아멜리아는 손을 흔들며 같은 말을 한다. 마법기사단 루키 브렉킷의 준결승이다.
디나 양이 영상 중계를 제공하고 카로 양이 해설자이다. 대결은 머크로스 마법 아카데미의 샤인 제라드와 아널드 마법 아카데미의 아멜리아 로즈 간의 싸움이다. 모두가 경기를 처음부터 관람하게 되어 환호한다. 에피 양이 심판 역할을 맡는다. 그녀는 선수가 상대방을 링에서 밀어내거나 상대 참가자의 가슴에서 장미를 흩날릴 때 승리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경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가 종료될 수 있다고도 언급한다. 그녀는 두 선수에게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대단해요. 로즈는 결승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하나의 주문을 사용합니다. 미스 카로는 잘 실행된 지연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멜리아는 경기 시작 직후 땅에 활성화된 주문을 심었고 그녀는 단지 먹이를 유인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레이는 군중 속에서 나와 에일리움에게 장미를 전달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싸움에서 행운을 빕니다. 다음 경기는 디온 마법 아카데미의 아리아니 알그렌과 아널드 마법 아카데미의 엘버트 에일리움 간의 대결입니다. 그럼 에비 양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양측이 검술 스타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아리아니가 그녀의 주문 스타일을 보여주며 경기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집니다. 아리아니는 에일리움에게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면 항복하라고 경고합니다. 에일리움은 옛 노래가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교수 그레이와의 싸움 후 레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는 아리아니의 검을 빼앗고 아리아니는 주문을 사용해 에일리움의 검을 잘라냅니다. 그녀는 번개 같은 일격으로 아일리움을 링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경기가 끝났고 승자는 아리아니 알그렌입니다. 관중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관중 속에서 빠져나오는데 생명체가 그를 뒤쫓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군요. 미스 카로가 마지막 라운드 전에 노래를 부릅니다. 레이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거대한 생명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그의 뒤로 사라집니다. 그가 뒤돌아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희미한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아래를 바라보며 그의 바로 뒤 바닥에 보라색 액체가 있음을 본다. 그는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는다. 그가 고개를 들자 환경연구클럽 보스가 나타난다. 그는 레이를 데려가서 그의 주인인 에비씨, 카로씨, 카를라, 그리고 여러 낯선 경비원들을 만난다. 그는 먼저 낯선 경비원들에 대해 묻고 카를라는 헤일 가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들의 혈통이 왕국의 정보기관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리디아 씨는 그녀의 하녀가 왕국 최고의 정보 요원 중 한 명이라고 덧붙인다. 카를라는 환경연구 동아리에서 자신을 돌봐준 것에 대해 레이에게 감사하며 그녀의 남동생이 바로 레이의 상사임을 알려준다. 레이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그는 자신을 렉스 헤일이라고 소개한다. 주요 안건에 대해 에비 양은 그림 리퍼들이 매직 슈발리에에 침투했으며 이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귀족 가문이 딸들을 납치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레이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림 리퍼들의 목표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레이가 그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에비 양은 렉스가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리디아 양은 위급 상황이 되면 레이가 아이스 블레이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레이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얼음검 마법사로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웰 제국의 그리머로부터 아멜리아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 아놀드 마법 아카데미의 3학년 학생인 레베카 브래들리가 이기면서 본선의 결승 라운드로 진출한다. 다음 경기는 아놀드 마법 아카데미의 루리오 푸치아와 무르크로스 아카데미의 루카스 포스트 간의 경기다. 엘리사와 클라리스는 아멜리아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상태에 대해 레이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루카스 포스트는 상대를 단 2초 만에 제압하며 마법기사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운다. 레이는 링을 빠져나가는 루카스 포스트를 바라본다. 아리아는 다음 싸움을 위해 열심히 훈련 중인데 그녀의 아버지와 티아나가 들어와서 칭찬해준다. 엘리사와 클라리스는 레이에게 아멜리아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레이는 그녀와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로 동의한다. 레이는 아멜리아의 문 바로 앞에 서서 그녀의 이름을 외치고 그녀의 마음에 들어가려다 실수로 상처를 줄까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계속 위문이 들어 아멜리아와 제대로 마주하는 것을 회피해왔다고 덧붙입니다. 레이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의 마음을 알고 싶고 느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멜리아는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멜리아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대에 따른 연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그것은 레이가 겪어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레이는 사람들의 과거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그녀가 모든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고통 속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계속 궁금해하며 괴로워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대회에서 우승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리안을 이길 자신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테디베어가 떨어지면서 그녀는 울고 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항상 새장 속에 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여전히 아리안느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한탄한다. 레이는 그녀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없지만 인간은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단순히 친구들과 웃음, 눈물, 슬픔,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지지함으로써 그녀가 살아갈 이유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레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무엇이 있든 그녀 곁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터뜨리며 레이를 끌어안는다. 결국 아멜리아는 잠이 들면서 레이의 손을 잡고 레이는 그녀를 밤새 지켜본다. 레이는 아멜리아가 에인스워스 스타일 부트캠프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녀를 믿는다. 그녀는 장미를 흩뿌릴 뿐만 아니라 레이의 얼굴에 있는 가면도 부순다. 이것은 매직 슈발리에의 루키 브레킷을 위한 마지막 경기이며 이 경기는 아멜리아 로즈와 아리안 엘그렌 간의 대결이다. 이 경기는 위대한 새 귀족 가문이 딸들 간의 대결이다. 레이는 에비와 엘리사에게 아멜리아가 괜찮다고 약속하지만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자신의 뒤를 지켜주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클라리스는 그 순간 그들 중에 없었고 그녀는 조직 업무를 해야 했다. 그는 아멜리아에게 장미를 주러 떠난다. 클라리스는 아멜리아의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일을 끝내고 보러 가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도요. 괴물이 그녀 뒤 멀리 나타나요. 레이가 그녀에게 장미를 건네자 그녀는 레이에게 다시 한번 안아달라고 부탁해요. 레이는 알겠다고 답해요. 그녀가 레이를 안고 레이는 격려의 말로 그녀를 응원해줘요. 레이는 아멜리아가 경기를 위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렉스가 나타나서 클라리스와 다른 귀족 학생 8명이 사라졌다고 알려줘요. 레이는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하며 그곳에서 불길한 느낌이 난다고 말하고 렉스는 먼저 리디아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한 후 레이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무대는 참가자들로 준비되고 경기장은 관중들로 가득 차 있어서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합이 시작되었다. 아리안느는 칼을 위로 던지고 손을 교차하며 외친다. 오우거. 그녀는 아멜리아에게 번개 같은 일격을 가하고 아멜리아는 쓰러진다. 아멜리아는 다시 일어서고 아리안느가 두 번째 공격을 시도하자 아멜리아는 무대 밖으로 거의 떨어질 뻔한다. 아리안느가 이를 끝내려 달려가지만 아멜리아는 반격을 준비한 듯 보인다. 아멜리아는 막아내며 아리안느를 무대 중앙으로 던져버린다. 아멜리아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레이는 클라리스와 다른 학생들을 찾아 클라리스를 데리고 간다. 클라리스가 눈을 뜨자 레이의 이마에 거대한 사슴벌레가 보이지만 레이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레이가 그녀에게 다쳤는지 묻지만 그녀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갑자기 넓은 범위의 방해의 마법이 그들 위에 덮여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그림 리퍼들이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는 그들을 보고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는 클라리스를 들어올려 어깨에 올리고 도망친다. 그는 크로노스록, 해방이라고 외친다. 그는 그림 리퍼들을 바라보며 고드름 칼날을 사용해 그들과 싸운다. 클라리스는 레이가 싸우는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른다. 저승사자 중 하나가 손을 튕기자 검은 그림자가 전체를 덮는다. 레이는 힘을 사용해 검은 그림자를 제거하고 저승사자들을 드러낸다. 아리아는 에밀리아를 공격하려 달려가지만 에밀리아가 반물질 장을 사용해 아리아는 땅에 쓰러진다. 저승사자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다이아몬드 더스트 주문을 사용해 저승사자들을 얼려 땅에 쓰러지게 한다. 렉스가 얼어붙은 장소에 나타나 레이에게 끝났냐고 묻는다. 레이는 끝났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답한다. 그러자 렉스가 나머지는 자신들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레이와 클라리스가 떠나고 클라리스가 비명을 질러요. 에밀리아와 아리안느의 권위 있는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둘 다 치열하게 주고받고 물러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리안느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오우거 신틸라를 외치고 몸이 여러 차원에서 반짝입니다. 그녀는 에밀리아를 쓰러뜨리고 관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에밀리아가 일어나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레이가 에밀리아, 일어나 라고 외치자 에밀리아가 다시 일어섭니다. 그녀가 프리마 마테리아 인코딩을 외칩니다. 효율적인 탈로스 구현, 사상자. 에밀리아는 일어서서 아리안에게 이제는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녀는 아리안에게 나비 효과를 사용해요. 에밀리아는 그녀의 힘의 절정에 있으며 아리안의 모든 시도, 모든 공격이 에밀리아에게 닿지 않아요. 아리안도 지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날카롭게 공격하지만 에밀리아는 무적이라 결국 아리안이 바닥에 무겁게 쓰러져요. 이 절정이 에밀리아에게 너무 벅차서 코피가 흐르고 과열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구토를 시작해요.
그녀는 아리안에게 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도 아리안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싸우다가 양쪽 모두 매우 지친다. 그들의 싸움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서 올 이유가 있다. 에밀리아는 아리안에게 그녀가 이만큼 온 것은 그의 친구들, 레이를 포함한 도움 덕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아리안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아리안은 항상 그녀보다 앞서 있었다. 그녀는 울며 아리안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반면 아리안은 에밀리아에게 자신이 자랑스러운 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에밀리아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녀는 에밀리아와 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그녀는 에밀리아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서로를 간청한다. 아리아는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았지만 졌다고 인정한다. 결국 그녀는 에밀리아를 축하했다. 관중들은 환호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레이디 디나가 신인 토너먼트의 챔피언을 발표하자 에밀리아가 일어선다. 두 사람은 마지막에 미소를 짓는다. 에밀리아의 아버지 클로드는 경기가 끝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리안의 아버지는 그를 불러 에밀리아의 승리를 축하하며 아리안이 경기를 졌지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클로드는 에밀리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레이는 에밀리아를 찾아가 그녀의 안부를 확인하며 기분이 어떤지 묻는다. 그녀는 레이에게 감사하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한순간 같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야기의 일부는 힘들었지만 전부 싫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녀는 레이가 자신이 힘들 때 방에서 해준 말을 기억하며 장난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녀는 레이에게 자신의 힘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묻고 레이는 많이 말할 수는 없지만 훈련 중에 그녀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레이는 재능이 유전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싸움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인다. 레이는 또한 원래의 마법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성과는 그녀가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레이가 그에게 축하를 건네고 둘 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려는 순간 그녀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색해집니다. 대신 다른 손을 사용합니다. 레이와 그의 친구들은 레베카를 응원하기 위해 메인 브래킷 결승전으로 향합니다. 에밀리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 장 속 새가 된 기분이 아니라서 기쁘게 미소 짓고 뛰어오릅니다. 메인 브래킷 결승전이 열릴 시간이 되었고 이는 레베카 브래들리와 다크호스 루카스 포르스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레이는 구석에 혼자 서 있는 레베카의 여동생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루카스 포르스트는 그녀의 얼굴을 검은 그림자로 뒤덮는 8가지 비밀 기술로 레베카를 압도합니다. 루카스는 순간적으로 그의 검을 휘둘러 레베카의 장미를 흩뿌린다. 믿을 수가 없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서 잠시 모든 곳이 고요해지고 루카스가 마법기사 대회 본선의 챔피언으로 발표된다. 그리고 관중들은 환호한다. 루카스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레이 근처에서 멈추고 현재 아이스 블레이드인 레이를 알아본다. 반면 레이는 무적의 검 마법사 타이틀이 계승된 줄은 몰랐지만 루카스가 사용한 비밀 기술을 보고 알게 된다. 레이는 혼란스러워 보인다. 왜 무적의 검 마법사가 학생을 위한 마법기사 대회에 참가하는지 궁금해한다. 루카스는 그에게 자신이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며 아이스 블레이드와 싸우고 싶다고 한다. 그는 레이가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서 피어리스 블레이드를 보기를 원한다. 그는 레이에게 과열을 완전히 치유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력을 다해 레이와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내년 무대에서 레이와 싸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비, 리디아, 카로는 포로로 잡힌 저승사자들을 고문하러 가서 그들의 보스와 계획에 대한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려 한다. 카로는 포로 저승사자들과 장난치고 리디아는 그녀에게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포로 저승사자들의 머리가 폭발한다. 제국이 그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려 할 때 이렇게 대한다. 마법 기발리어 토너먼트의 폐막식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에 모이고 관중들은 그들의 4일간의 치열한 싸움을 박수로 축하한다. 교장 선생님, 에비 선생님께서 폐회 연설을 하십니다. 레이와 아멜리아는 올해의 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멜리아는 반과 동아리들이 문화축제에 참여하려면 반투표로 승인받아야 한다고 레이에게 설명합니다. 레이는 아멜리아가 왜 직접 주최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때 아멜리아는 메이드 카페를 제안하며 그 반에 귀족 가문이 여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를 반에서 발표하는데 레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문화축제에서 메이드복의 치마 길이를 짧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레이는 반에서 아멜리아의 제안대로 올해 문화축제를 위해 메이드 카페를 운영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 친구들은 처음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은 하인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레이는 그들이 스타일을 혁신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자신들의 주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하인들이 존재를 선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로 선생님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하고 그녀는 반 전체에 그 의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줍니다. 모두가 결국 동의합니다. 아멜리아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기쁘지만 레이는 그들이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갑자기 사라 선생님이 달려와서 레베카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녀는 우연히 에반경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에반경과 레베카의 아버지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보이고 에반경은 그의 딸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글러튼이라는 이름의 정체불명의 남자가 영혼을 먹고 또 다른 정체불명의 남자가 인간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이 두 남자는 거대한 조직을 구축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레베카 브래들리를 목표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그 남자는 마법의 기사단이 확인해줬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복수할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 레베카 양을 찾아왔습니다. 레베카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아카데미에 다닐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하고 앞으로도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멜리아가 엘리사에게 만들 의상을 보여주지만 그 의상을 보니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의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멜리아가 엘리사에게 드레스를 입을 것인지 묻는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 의상은 다리가 더 많이 드러나고 가슴 부분도 좀 더 튀기 때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그녀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다. 아멜리아는 그녀가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레이가 달콤한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한다. 학생들은 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레이가 참여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레이는 사라 선생님과 만나 메이드 카페에 대해 알려준다. 그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만 모든 귀족 학생들이 이에 동의한 것에 놀랐다. 레이는 이 세상에 메이드 복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사라 양은 서류를 살펴보며 레이에게 그것이 접수되었다고 말한다. 레이는 학생회에 사라 양과 레베카만 있다고 관찰하며 다른 학생회 멤버들의 행방을 묻는다. 레베카는 그 이유가 그녀가 에반경과 약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원래 코넬리아 학생회 비서와 약혼했던 번스타인도 그렇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다른 멤버들도 그녀와 같은 입장에 있으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고 추가한다. 다행히 레이는 사라 양과 레베카가 정원 동아리와 마법 기발리어 중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은 동의한다. 레이가 현장을 떠나자 사라 양은 그를 따라가며 그녀는 레베카의 약혼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약혼이 너무 빨리 이루어져 아무도 알지 못하고 브래들리 가문이 3명이 주요 귀족 가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에반 번스타인에 대해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레베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 아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레이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레이가 가까이 다가가서 레베카를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밤, 비록 늦었지만 레이는 그의 주인에게 브래들리 가문과의 약혼에 대해 알리기 위해 방문합니다. 카를라는 번스타인 가문에 대해 상류층 가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지위와 마법 능력은 상위 세 가문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레베카의 나이를 고려할 때 약혼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리디아 양은 카르라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다음 리디아 양은 문화축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그는 메이드 카페를 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녀는 메이드 카페가 무엇에 좋은지 물어보지만 그는 이 세상에 메이드 복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메이드 복장을 좋아한다고 인정하며 심지어 카를라의 메이드 복장도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는 에밀리아가 메이드 카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말하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아름다운 카를라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리디아 양은 자신이 그 복장을 입으면 어떨지 묻자 레이는 마치 메이드 복장의 고릴라 같다며 웃습니다. 하지만 리디아 양에게는 그 말이 불쾌하게 들렸고 그녀는 레이에게 죽음을 각오하라고 위협합니다. 결국 레이는 자신의 주인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디아 양은 문화제 때 카를라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레베카가 샤워하면서 왜 자신의 꿈에 레이가 보이는지 자문하고 갑자기 눈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레베카는 샤워를 멈추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이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이유를 모른다. 마리아가 다가와 언니가 들고 있는 흰 손수건에 피가 묻어있는 걸 보고 묻는다. 그러나 레베카는 코피가 났다고 변명한다. 레베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뜬다. 마리아가 약혼이 괜찮은지 묻지만
레베카는 단지 마리아가 사랑을 얻길 바란다고만 말하며 들어간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문 뒤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다음날 마리아가 다시 레베카에게 왜 슬퍼 보이는지 묻지만 레베카는 아무 말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한다. 마리아는 울며 집으로 달려간다. 문화재 회장은 메이드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멜리아가 레이에게 자신의 메이드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레이는 그녀의 메이드복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메이드복을 입고 나서 부끄러워하지만 아멜리아가 억지로 레이 앞에 데려옵니다. 레이는 그녀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멜리아는 질투를 표현하기 위해 레이를 몇 번 때립니다. 그녀는 레이가 레베카를 돕느라 여기저기 다닌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클라리스는 유령 할로윈 복장을 하고 등장하며 그녀의 반이 귀신의 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리디아 선생님은 에비 선생님을 찾아와 레이가 수업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카로 선생님은 레이가 중심이 되어 반 분위기가 아주 좋고 단합이 잘 된다고 대답합니다. 레베카가 집에 가는 길에 레이를 만나고 레이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로 합니다. 레이가 왜 더 이상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약혼했으며 문화재 끝나고 기숙사를 나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이 문화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걷고 있을 때 에반경이 그의 약혼녀를 만나러 현장에 나타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소개할 수 있다. 에반경은 혼자서 레베카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레이는 그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카라는 번스타인 저택에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하인을 포함해 가정의 일원도 없다. 이 집은 몇 년 동안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에반 번스타인은 귀족 모임과 학술 마법회의에 참석해왔기 때문에 그는 왕국이나 마법사 사회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오랫동안 속임수를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가 레베카 브래들리의 마법사의 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는 실제로 마법사의 눈을 수집하는 사람이고 우생학과 관련이 있어. 에반경은 카사에 도달할 때를 준비하고 있어. 이 이야기는 레베카가 침대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으로 시작해.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아. 그런데 에반경이 그녀의 누나를 만지려고 하지만 그녀가 막아. 에반경은 그녀의 아버지가 세계의 위대한 가문 중에서 정상에 서기로 원해서 자신과 계약을 맺었다고 말해. 에반경은 그녀가 저항하면 레베카의 여동생을 해치겠다고 위협해. 참고로 그녀는 꿈에서 동쪽 전장에서 싸우는 레이를 계속 보고 있어. 레베카의 여동생은 디나를 통해 레이와 만남을 가져. 레이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레베카와 비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리아 브래들리라고 소개하고 다이나에게서 레이에 대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이나는 그녀의 좋은 친구입니다. 마리아는 레베카에 대해 레이와 이야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레이가 자신의 여동생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레이는 마리아에게 레베카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마리아가 여동생을 걱정하는 모습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입니다. 레베카는 문틈으로 엿보며 레이가 자신의 여동생을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밤에 집에 돌아와 레이가 왜 자신의 여동생을 안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레이가 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상하게도 그들 주변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밤에 에비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레이는 더 오래 깨어 있을 것 같다. 그는 루나 에테르의 최신 책을 읽고 있다. 레이는 에비에게 그 책을 추천하고 루나 에테르에 대해 더 설명한다. 그는 루나 에테르가 인간의 감정의 미묘함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놀라운 작가라고 말한다. 에비는 그들의 교과서에 충분한 단어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다. 레이는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에게 이야기를 설명해준다. 이 이야기는 우울한 이야기지만 레이는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는 책을 덮고 잠에서 깨어난 레이는 꿈속에서 리베카를 보고 그녀가 누구냐고 묻는 걸 듣고 그의 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해요. 그는 일어나서 얼굴을 씻으러 가요. 다음 날 레이는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리베카와 마주쳐요. 그들은 편안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같은 날에 문화축제가 시작돼서 레이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매우 설레어요. 레이는 리베카가 우울해 보인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요. 리베카는 그에게 레이가 동쪽에 있었던 적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멈추고 사과해요. 그녀는 레이가 첫 번째 문화축제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레이는 떠난다. 문화축제에서 모두가 최고의 순간을 즐기고 있다. 아리아나와 티아나는 아멜리아를 만나러 왔다. 마리아 도이에 대해 읽고 급히 안으로 달려와 확인한다. 아멜리아는 아리아나와 티아나를 환대한다. 그때 레이가 평소의 아름다운 여성 모습으로 등장해 릴리 화이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모두의 이목을 끈다.
레이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느끼며 완벽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릴리는 마리아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슈퍼모모 라이스 오믈렛을 제공하며 마리아를 칭찬한다. 릴리는 음식과 입에 모모모가 흩어지는 마법 주문을 걸어요. 릴리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는 온갖 마법을 펼쳤고 모두가 재미있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레이는 레베카를 축제에 초대하고 그날 나중에 여러 곳을 함께 방문했어요. 레베카는 레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하고 레이는 그녀의 감사를 느끼며 떠나요. 그가 장면에서 나가려 할 때 레베카는 다음날 축제 마지막에 불꽃놀이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질문하려다 멈추고 작별 인사를 하며 안으로 달려들어가요. 다음 장면에서 마리아가 릴리 화이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것처럼 긴 흰 머리를 한 여성을 앞에서 발견해요. 단지 자신의 머리는 짧지만요. 그 숙녀는 그녀에게 언니인 레베카 브래들리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리아의 손에 있던 사진은 그녀가 이를 듣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다. 리디아 양은 레이가 레베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레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리디아 양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레베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레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존재한다. 그때 레베카의 아버지가 나타나 레이를 찾아가 딸을 구해달라고 요원한다. 밤에 레이는 책을 읽고 있고 에비트는 일이 생기면 그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숙녀들이나 누구도 신경 쓰이지 않게 한다고 말한다. 글루트는 다음날 몇 명이 크루츠를 깨우기 위해 떠나고 그들이 아이스 블레이드를 먹을 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학원으로 보낸다. 레베카는 꿈에서 글러턴이 레이와 싸우는 모습을 보며 피를 흘리며 울고 있다. 그리고 방 밖에 있는 마리아는 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언니를 걱정하며 함께 울고 있다. 아침 일찍 레이는 평소처럼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레베카가 그를 멈추고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동생 마리아를 잘 보살펴달라고 요원한다. 그녀는 자신이 약혼했으니 브래들리 집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는 마리아와 함께할 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앞으로 레이가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청하고 모든 말을 마친 후 떠난다. 문화축제에서 릴리는 마리아와 함께하는 등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것을 좋아하고 고마워한다. 마리아는 일어나 릴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부탁한다. 리베카는 혼자서 길을 걷고 있을 때 남자 로드 에반이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만지고 둘은 사라진다. 마리아는 릴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화축제 구역을 나서고 아멜리아는 릴리와 이야기하고 있지만 릴리가 뭔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급히 떠난다. 리베카는 어디선가 로드 에반 바로 앞에서 깨어난다. 그는 결속 주문을 만들고 그녀에게 그들이 그녀를 부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크루츠가 깨어나고 파티가 시작될 것 같다고 글루턴이 말한다. 그때 그는 먼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릴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릴리는 크루츠를 공격하기 위해 숲으로 달려가지만 내부 코드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두 명이 크루트가 릴리에게 불을 던지지만 아멜리아의 나비 효과로 막힌다. 릴리는 뒤를 돌아보고 친구들을 본다. 그의 친구들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있으며 그녀도 여러모로 그들을 구해왔다. 그들은 다양한 마법으로 적들과 싸운다. 아멜리아는 나비 효과를 사용해 몇몇 괴물들을 처치하고 그러자 글루튼이 뒤에서 거의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릴리가 그녀의 검으로 막는다. 보스는 파라 글루튼에게 릴리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며 그는 산을 신속하게 올라간다. 릴리의 친구들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릴리는 머리를 풀고 레이로 변신하며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지만 목소리는 바꾸지 않는다. 파라를 따라가자 그의 친구들이 외칩니다. 내 목소리야. 글러튼을 쫓아뛰면서 그는 레베카의 아버지가 했던 말을 모두 기억해냅니다. 그가 말하길. 레이는 레베카가 크루츠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법사의 눈을 제어할 수 없어서 크루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베카의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20살까지 살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베카의 아버지는 또한 마리아가 알비노로 태어난 것은 레베카가 크루츠로 태어난 것의 후유증 때문일 수도 있어서 마리아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반경과 파라는 레베카가 잡혀있는 현장에 도착하고 마리아도 함께 있습니다. 레베카를 데리고 구속 주문을 만든 이는 마리아와 만났던 긴 흰 머리의 여성으로 변하고 그녀의 이름은 리사입니다. 에바는 자신의 가면을 벗고 환한 표정으로 게이트를 열자 파란 번개의 손이 나와 리사를 붙잡습니다. 에반경은 리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리사는 지난 10년 동안 에반인 척 해왔습니다. 에반은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하며
아카샤에 도달하기 위해 레베카와 크루트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사는 에반에게 레베카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리사는 레베카를 속박 주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리사는 게이트 주문을 열고 에반을 그 안으로 던져 그가 다른 곳에 착지하게 만듭니다. 리사는 마리아를 향해 돌아서서 나머지는 레이가 처리하도록 하자고 말합니다. 레이가 현장에 도착하자 파라는 그를 아이스 블레이드라고 알아봅니다. 레이도 그를 대식가 파라 트로고로 인식합니다. 파라는 아이스 블레이드가 마지막 별미가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레이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리시가 만든 경계 때문에 레이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리시는 자신을 창조의 마법사라고 소개하며 레베카를 과열시키고 나서 봉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레이뿐이라고 합니다. 리시는 레이가 그녀와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리시가 브루노 브래들리와 맺은 계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파라 트로그가 장벽을 깨고 들어옵니다. 레이는 주문을 외치며 크로노스로 해제라고 말하고 그의 아이스 블레이드가 손에 나타납니다. 파라 트로고는 레이의 아이스 블레이드를 그의 만찬으로 부수고 리사는 에반과 시작한 일을 마치기 위해 스펠게이트에 들어간다. 에반은 리사와 싸우고 싶어하여 금지된 기술을 주입해 뇌를 자극하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증폭시켜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지만 리사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아포프토시스 주문을 사용해 에반을 태운다. 에반은 바닥에 누워있는 인간으로 다시 변신하고 그의 얼굴에는 피가 가득하다. 그는 리사에게 제작의 마법사가 가장 강력한 힘인지 묻는다.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아이스 블레이드이며 레이 화이트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고 한다. 그녀는 모든 마법사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레이 화이트라고 덧붙이며 아이스 블레이드 마법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의미한다. 레이의 친구들은 많은 적들과 싸우고 결국 피곤해진다. 그들은 카프카 숲 훈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 아멜리아는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들은 특히 알리언이 레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갑자기 거대한 괴물이 그들 뒤에 나타나자 그들은 서로 모여서 자신을 보호한다. 적들이 그들에게 불덩어리를 던지지만 리디아, 에비, 카로, 그리고 카를라가 그들을 구하러 와서 온갖 마법으로 거대한 괴물과 다른 적들과 싸운다. 파라트로고가 레이에게 이것이 그가 준비한 모든 아이스 블레이드인지 묻지만 레이는 가까이 와서 확인하라고 말한다. 파라트로고가 레이를 12,000의 일격으로 가격하고 레이는 잠시 기절한다. 마리아는 화가 나서 레이가 처한 상황의 원인이 레베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다. 왜냐하면 레베카는 중요한 것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는 다시 일어서고 파라트로고는 그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다. 레이는 너무 화가 나서 주문을 사용해 파라의 다리를 땅에 묶고 봉인한다. 레이는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소모한 후 땅에 쓰러진다. 레베카는 현장에 가려고 하지만 마리아가 그녀를 막고 두 자매는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논쟁을 시작한다. 둘 다 울부짖었고 레베카는 과열되기 시작했다. 레이는 그녀를 붙잡고 과열을 멈추게 봉인한다. 라이자는 쓰러져 있는 에반을 현장으로 데려오고 레이는 그녀에게 에반이 그녀에게 중요한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악마에게 유혹당해 질투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는 인간성을 버렸어요. 라이자의 말을 듣고 레이는 루나이더의 책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요. 브래들리 가문이 두 딸, 레베카와 마리아는 구해졌고 그들을 구한 사람은 레이였어요. 브래들리 씨는 렉스에게 레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레이는 오래된 친구 하워드의 묘를 찾아가 이제 자신이 학생이 되었고 친구들도 생겼다고 전해요.